하나, 셋, 셋. 이거를 저쪽으로. 될 수 있으면 소통. 이거는 자고. 잠깐 내려봐. 다 내려봐. 착한 다리를 두 칸으로. 한 명 위로 올라와. 왜요? 올라가야 돼? 같이 당기게. 하나, 둘. 그렇지. 됐어. 이거부터 해야지. 형 이거 같이 그냥 올려서 해주는 여기 위에 거 이거부터 잠깐만. 아니야 위에 거는 이게 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당겨봐요 그냥. 밑에 거 위에 거 이거 되는데? 같이 올리면 돼 같이. 위에 거부터 하자고. 네. 위에 어. 거. 지금 각도에서? 올려. 아 그럼 더 멀리 가야 그렇구나. 멀리 가면 올려. 아니 발을 잡고. 이거 아니야 발 누르고 누르고. 에이씨. 발을 누르고. 두 번째 칸 위에 걸렸어. 다리 두 번째 칸. 아니다. 나 걸렸어. 꼬리 다 걸렸어. 아니 같이 해야 되는데 한쪽만 남겨. 하나 둘. 손이 시려워서 뭘 이렇게 넣어서 입고 홀랑을 일단 여기를 어차피 세게 돼 있는데 여기 있대요. 거기 먼저 붙이고 붙일까요? 위로 올리려면은 얘를 더 당겨서 이거 넘어가야 천막이 일로 넘어가. 조금 밑에 거는 이게 웹폰을 앞들려면 위로 올리고 해야 돼. 근데 이게 올리려면 이렇게 딱 이거는 마감을 나중에 이거 때 컨트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건 되는데 노들 야학이 14년 동안 그 장애인 그 교육에 장애인 교육을 이렇게 선도 좀 말 이상한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립회관이라는 데서 이렇게 장소를 잡아서 했는데 이번 해의 정립회관이랑 불미스러운 사건이 몇 번 일어나면서 이번에 정립회관에서 2007년에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서 2007년 내로 정립회관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노들야학이. 그래갖고 지금 저희 노들야학이 지금
지금 갈 데도 없고 지금 정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마로니에 공원에 와서 이렇게 수업도 하고 집회도 하면서 이 노들야학의 이 어려운 상황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성함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수업 보조를 하고 있는 권용중이라고 합니다. 권용중.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지금 정립회관에서 굉장히 이제 공간이 협소한데, 그래서 정립회관 측에 공간 확보의 요청을 공문을 보냈었는데 그게 한 3월달 됐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온 게 우리 보고 퇴거하라 라고 해서 6차례 공문이 왔고요. 2007년도 12월 31일부로 퇴거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이 마루니에 공원에서 천막 야학을 시작할 거고요. 저희가 이 성인 교육받지 못한 장애 성인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지원을 교육부랑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게 요청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식적인 답변이 올 때까지 저희는 이 천막 야학을 계속 이곳에서 밤에 기존에 하는 수업대로 할 예정입니다. 형아 저를 여기다. 가위. 가위 있어 가위. 가위가 괜찮아. 가위 가진 사람도 가위. 안에 가위 있을 텐데. 가위 있는 사람 가위. 아니 없어. 가위. 상훈이 잘 사온 거예요? 저 잠깐. 잠깐 어디서 사셨어요? 산 거 아닌데? 그럼요? 선물 받았어요? 응. 누구한테요?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좋겠다. 따뜻해.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천막 야학을 시작하지만은 그래도 이 춥지만은 해줘야지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쭉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판도 떼고 여기다가 이제 천막 그 노들 장애인 천막 야학을 이제 오늘부터 개교를 해서 이제 개학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신년인데 어떻게 다들 좀 떡국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떡국 좀 드셨나요? 네, 우리 신년부터 이렇게 천막은 추운 날씨에 비록 쳤지만 여기 모여주신 그 많은 동지분들의 열기로 아주 훈훈하게 오늘 개학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 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그 동지들, 좌우에 있는 동지들하고 한번 새해 인사 덕담 한마디씩 나누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동시에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여기 와주신 많은 기자분들도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애성인 교육권 쟁취되고 노들야학 그 1년도가 이제 시작하는 두 번째 날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춥지만은 힘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14년째 공부해왔던 정립회관이라는 곳에서 쫓겨나서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천막을 쳤지만은 여기 함께 계신 분들 때문에 정말 공부한다는 의미,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의미들을 느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 노들야학은 장애인들이 장애 성인들의 교육받지 못한 장애 성인들의 교육을 위해서 지금 14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수업을 중심으로 수업을 해왔습니다. 이 사회가 정말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들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사회라면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이렇게 교육받지 못했을 겁니다. 장애인의 45.2%가 초등학교 겨우 졸업한 학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 입시 교육을 하면서 입학시험 치면서 문제가 하나 틀린 게 있어요. 물리시험이라고 답이 2개 나왔다고 모든 언론들이 떠들어댔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아마 한 문제 틀린 거 가지고 점수 하나 떨어진 거 가지고 이 모든 언론들과 이 사회는 정말 난리 난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방안이 뭐냐,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장애 인구 중에 45.2%가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침묵해 왔습니다. 책임져야 될 정부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장애인이 교육받을 문제가 인권의 문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야학 학생 중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개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개. 그래도 명색이 교장인데 그 학생이 그래 개 같다고 그러니까 너 개 맞아 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도 개 맞습니까?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30살 살면서 지금까지 어머니가 집 나갈 때 집 잘 봐라 밥 먹여주고, 그리고 집 잘 보다가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집 잘 봤냐 밥 먹어라 라고 한 게 30년 동안 들어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집 지키는 개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라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지. 그죠? 우리의 삶이 그랬습니다. 교육이 뭡니까? 이 사회에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그 사회적 동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이 사회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천막야학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정부에게, 이 사회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노들야학 14년 동안 해왔습니다. 무엇을 공부를 해왔습니다. 또 공부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바람을 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구청에서 천막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왜 철거하냐고 물어봤더니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이니까 우리 그나마 여기 친 천막 뜯고 딴 데로 갈까요? 아니요.
하면 어디로 갑니까? 돈이 있어서 수천만 원, 수억이 있어서 뜨뜻한 건물 하나 없고 복지시설에서 이때까지 정말 있었었는데 그곳에서도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한다고 관리비가 부족하고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쫓아내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기는 서울시가 관할하는 땅입니다. 이곳에서도 천막 야학을 하려고 이렇게 건물 천막을 쳤는데 불법 건조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불법으로 내모는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이렇게 친 건물을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정말 불법은 하기 싫은데요. 그런데 공부는 하고 싶습니다.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공부해서 서울대학교는 못 가도 길거리에 있는 간판은 읽고 싶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200몇 명 갔다고 이 자랑하는 한국 사회에서 수를 배워서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화에 가서 자막이라도 좀 읽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막도 못 읽으니까 영어인지 이게 뭔지 한국말이 영어가 되는 이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그것이 먼저 불법보다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권리가 보장받아야 것이 이 불법이라는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을 권리는 그들이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불법의 문제를 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요청하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경찰을 동원하든 구청에서 철거반원들을 동원해서 제발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의 이 불꽃마저 배움의 불꽃마저 끄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일지라도 우리 따뜻하게 난로 피우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교육받지 못한 장애 성인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그리고 정말 따뜻한 공간에서 마음껏 교육받을 때까지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힘들고 춥지만은 같이 있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들 학생들, 교사들한테 죄송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나와서 이 고생을 시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집에 나오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장애인들 다 얼어 죽이려고 그러냐고. 얼어 죽지 않게 따뜻하게 난로 피우고 함께 있으면 더 따뜻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실합니다. 당연한 우리의 권리로서 정말 이 정부가 책임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리지 않고 누구나 평등한 조건 속에서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 간단한 어떤 소식들은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기에 소개를 드리자면 이 땅에는 정말 장애인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많은 여건들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고 이동할 수단이 없어서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지만 활동보조인이 인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참 힘겹게 그 투쟁해서 만들어낸 그런 제도 이제 시작된 지 1년도 채 제대로 안 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많은 차별 속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번 바꿔보고자 하고 시작했던 것이 바로 장애인들이 교육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정립회관에서 1993년 8월 8일 날 5명이서 우리 함께 시작했었던 그것이 노들 장애인 야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예, 2005년도에 통계청 인구주책 총조사에 나왔었던 자료입니다.
전체 장애인 인구의 45.2%가 초등학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으로 우린 나왔습니다. 갈 곳 없어서 나왔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는 단지 어떤 교육받지 못한 개개인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 끝내지는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수많은 차별적인 사회 구조들을 바꾸고자 많은 노력들도 함께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동권 투쟁, 활동보장 권리 투쟁, 시설비리 척결 투쟁 등등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노들장애인야학은 1993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요. 단지 교육사업, 개인을 위한 교육사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운동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들이자면 지금 현재 노들장애인야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장애인 학우들은 모두 39명입니다. 그래서 4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기초 한글 수학반, 우리 반이라고 이름 붙여진 기초 한글 수학계 안 나왔습니까? 저희 우선 출발은 5명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우리는 6년 과정 거쳐서 졸업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희 장애인 야학의 특성상 2007년 12월 31일부로 엊그저께 우리 마지막 수업을 하고 마지막 기념 촬영도 하고 결국은 이제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길거리에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거 없다고 말하기 전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교육기본법 제3조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들장애인야학은 마로니 공원위에서 천막을 치고 우리의 수업을 계속 사수하려 합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장애 성인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그때까지 우리 함께 해나갈 겁니다. 다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다 함께 그러면 정말 힘겨운 그런 시간들이 되겠지만 이 노들 천막야학 개학식 여기서 곧 끝나길 바라는 그 개학식이 이제 곧 시작될 때 우리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학생회장님을 대신해서 학생회장님께서 직접 쓰신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나 2008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히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느라 들뜬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비참하고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14년 동안 정들었던 정립회관을 떠나 이곳 마로니에 공원에 천막야학을 짓고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현실이 싫고 괴롭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을까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못 배운 게 죄입니까? 배우고 싶다는 게 잘못입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우리도 배울 권리가 있고 교육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교육은 비장애인 위주로 이루어지고 교육 정책 역시 그러합니다. 이게 무슨 되먹지 않은 교육입니까? 그럼 우리 장애인들은 평생 동안 글도 못 쓰고 신문도 못 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네, 그래요. 차별하는 것도 좋고 무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인격체로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뜻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우리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교육받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노들야학은 길바닥에 나앉아도 수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빼앗긴 교육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차디찬 길바닥에서라도 수업을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성공하기 위한 교육일지 모르지만 장애에게는 살기 위한 교육입니다. 이 척박한 땅에 인간 대접을 받으며 살기 위해 우리는 천막야학을 세웠습니다. 노들야학의 총학생회장으로서 그리고 500만 장애인 중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찾아가기 위한 싸움에 앞장설 것을 약속합니다. 노들야학 총학생회장 배덕민. 감사합니다.
예, 항상 멋있는 글을 너무 절절하게 잘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 타자를 치기 힘듦에도. 근데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천막을 치고 이 추운 길바닥에서 우리는 교육을 받겠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결코 우리는 뭐 불행하거나 슬프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길바닥에서라도 수업은 계속한다 라고 선언하고 이렇게 우리 교육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행복한 선택인 것은 바로 내 권리와 내가 해야 될 것을 찾아서 하고 있는, 그래서 내 권리를 내가 스스로 찾고 있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장애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육부가 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계획 속에는 언제나 장애를 가진 사람의 계획은 없습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아동기에서부터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장애인 성인이 되어서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길바닥으로 수업을 하러 나서야만 되는 이 현실이 우리나라의 교육부가 과연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은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냥 집안에서만 살거나 그냥 너는 배워서도 뭐 굳이 배울 필요가 있는 사람인가, 배워서 뭘 해먹고 살 거냐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교육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세월이 있습니다. 누구나 국민이라면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중학교 입학을 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그리고 어떤 대학을 갈 건지 어떤 좋은 학교를 갈 건지 그런 것을 고민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길바닥에서 수업을 하겠다고 천막을 쳤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언제나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동생이 학교를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학교를 갈 수 없을까? 왜 나는 학교를 가서는 안 되는가? 라는 생각도 하기 전에 나는 당연히 학교 가서는 안 되는 건가 보다. 아니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이 학교 보내주거나 아니면 데리고 학교 다니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서 그냥 학교 가는 것을 못하는 것을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척 학교를 안 다녀도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연한 척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른이 중반에 들어서서야 겨우 나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검정고시 공부하겠다고 나섰을 때 사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때 이렇게 노들장애인 야학이라도 알았다면 아마 나는 이렇게 길바닥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검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공부를 마쳤지만 그곳에서 내가 느끼는 것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 사회가 나이가 40이 넘어버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장애를 가졌고 성인이 됐으나 역시나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천막을 치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 마음의 힘을 가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이 사회의 차별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차별받으며 살아왔던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기대합니다. 더 빠른 시일 내 올해 안으로 여러분들은 서울시가 그리고 교육부가
당당하게 장애인의 교육권을 책임지는 그런 시설 속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장애인 성인의 교육을 확보하는 그런 교육권을 확보하는 그런 투쟁을 여러분은 분명히 성과를 이끌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쟁하시고 이렇게 길에서 그리고 천막 안에서 모진 바람을 겨울바람과 그리고 비를 맞으면서 여러분이 수업하시는 동안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장애인 야학 그리고 장애인 성인들이 수업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의 열망을 여러분들이 담아서 함께 교육권을 확보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교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이 세상의 수업에 대한 공부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공부에 대한 이 열망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시작의 출발이 오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육권이 바로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교육권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육권이 보장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교육권이 보장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국에 있는 장애인 성인들의 교육권을 확보하는 여러분들의 투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노들장애인 야학 학생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모진 비바람 그리고 추위 함께 이겨내면서 함께 이뤄내는 그런 성과에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장애인이 노동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발언해 주실 분은요, 그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십니다. 우리 힘찬 박수와 환호로 모셔봤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여러분들이 야외에 나와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동성당에서는 육과노조 위원장이 수배생을 하고 계시고 또 KTX 여승무원들은 재능교사도 지금 농성장을 차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고 미주 노동자들을 마지막으로 만나면 기다렸다는 것이 거기에다가 지원을 의원님께서 하시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동지들의 투쟁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참 우리나라에 참 쓸데없는 일하면서 되게 돈 쓰는데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제대로 올려서 그네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행복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들은 지적장애입니다. 지적장애는 노동장에서 받아주나요? 못 받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하여튼 행복하다는 기분이 듭니다. 교육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제대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 성인이라면 그 배우는 과정이 뭐 대학을 배우는 과정도 아니고 초중고를 배우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만 이렇게 차별합니다. 그네들이 누구이길래 차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네들부터 차별을 당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차별을 해야 올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맞죠? 그네들을 우리가 차별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 학령기나 장애성인들의 교육이 제대로 서는 그날까지 여기 계신 분들의 힘과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하여튼 무지하년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무지하게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의 권리 제대로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되게 저희가 다소나마 불편을 드릴 수도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시민분들께 드리는 편지를 좀 써봤습니다. 우리 노들야 아십니까?
우리나라 전체 학령기 인구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반면 전체 장애인의 45.2%가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학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장애인이 구조적으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교육은 예로부터 백년대계라 했습니다. 교육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장애인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습니다. 장애인도 교육받고 싶다는 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것이 진정 무리한 요구란 말입니까? 하지만 정부에서는 그것조차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노들대학이 정립회관에서 일방적으로 쫓겨나게 생겨도 정부에서 하는 말은 사정은 안타까우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가 고작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면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한국 사회의 한 구성임을 인정한다면 정부는 당장 장애인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4월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기나긴 투쟁으로 드디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아직도 남은 길이 적지 않습니다. 시행령이란 것이 만들어져야 그 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노들 장애인 야학은 결국 이렇게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여전히 성인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받으며 이 땅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노들야학은 이제 이곳 마로니에 공원에서 천막을 치고 수업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 수업은 단지 우리 자신의 지식이나 학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무관심과 정부의 무책임을 알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우리의 공간을 빼앗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배움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 교육 문제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질 때까지 춥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곳에서 천막을 치고 수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교육받을 공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노들 장애인 야학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곳에 천막을 치고 수업을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 어려운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교육은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는 것과도 같습니다. 30대, 40대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교과서를 받아보고 길거리 간판을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되고 다른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단지 공원에 천막이 쳐졌다는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이 상황을 발생시켰던 배경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받고 싶은 저희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아무런 편견과 차별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8년 1월 2일 노들 장애인 야학 1동 드림. 부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건 좀 힘들어질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오늘 그래서 이걸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새해고 그런데 떡 맛있게 저희 나눠 먹고
새해에도 힘차게 천막 농성 같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은 자도 수업은 계속된다.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밑바닥에 나은 자도 수업은 계속된다.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장애인 차별 패치. 이것으로 오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세관이다. 누들약 와서 이제 한글 뗐어요. 한글 떼었는데 이제 아직 받침 있는 글자는 못 읽고 아직 다 떼었는데 아직 빨리 못 읽어요. 받침 있는 글자는 아직 어렵고 그래야지 빨리 못 읽고 좀 떠듬떠듬 읽어요. 거기 좀 옆으로 떼면 야기는 언제 들어오셨어요? 2002년도요. 거기 정년세관 누구냐? 노자 선생님 아니다 사회복지 선생님 소개로 여기 정년세관 다니게 됐고 노들약도 그 사회복지 선생님 소개로 알게 돼서 그렇게 다니게 된 거예요. 떡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전입니다. 와서 잠깐 있어. 가방에. 근데 왜 안 끼세요? 엄마는 아마 내일까지 하면 좋겠는데 아마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몇 개월은 또 여기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당분간은 이곳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곳입니다. 알록달록하고 좀 좋다, 그죠? 그래요? 여럿이 있으니까 편해요. 네, 여럿이 있으니까 쳐야 돼요, 우리가. 좀 따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정리배관에서 공부할 때보다 결석하지 말고 꼭 다 와서 수업을 잘 들어야지만이 덜 춥겠죠, 그죠? 옛날에 제 1화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에 이규식 우리 동문 있죠? 이규식 알죠? 이규식이 우리 야학 출신인데 수업을 띵땅 치고, 띵땅이라는 거는 결석하다 하는 건데 수업을 몰래 띵땅을 쳐서 여기 해화역으로 놀러 왔어요. 그래서 뭐 영화를 보러 왔는지 데이트가 있어 왔는지 하여튼 왔다가 그때는 해화역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때가 98년도가 됐는데 그때 이쪽으로 놀러 왔다가 리프트를 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쳤습니다. 해화역이라는 요 공간이 노들야학의 또 이 투쟁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규식이가 열심히 좀 그렇죠. 좀 이게 수업 빙땅 치고 가시기 좀 괘씸하지만은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 수업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수업도 많이 예? 선생님 삥땅은 뭐인데? 땡땡이다. 죄송합니다. 빙땅이 아니라 땡땡이. 수업을 결석하고 와가지고 다쳤어요. 뭐 수업을 땡땡이 친 거는 조금 괘씸하지만 그래도 리프트라는 걸 타다가 떨어져서 다쳤으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해달라 라고 해서 싸웠던 곳이 해화역이고요. 그래서 해화역에 아마 서울 시내에서 엘리베이터가 요새는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많이 생겼고 그 엘리베이터가 처음으로 생긴 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규식 우리의 동문이 또 수업을 이제 땡땡이 치고 하다가 다쳐서 엘리베이터가 만든 공간이 또 대학로 이 뜻깊은 공간입니다. 이제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엘리베이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수업을 결석하지 말고 꼭 수업에 열심히 나올 수 있죠, 그죠? 네. 어이.
우리 수연이 저기 영희 언니 대단합니다. 네. 우리 이 공간이 비록 좁지만은 또 좁으면 또 학생들 많이 생기면 여기 또 하나 짓죠 뭐, 그죠? 정이 이제 교육부가 책임만지면 여기다 건물을 올릴까요? 여기다 건물을 올리는 분이 계세요. 평택에 가면 에바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에바다가 뭔지 아세요? 예, 압니다. 애 받는 곳이 아닙니다. 에바다라는 것은 성경 용어인데요. 이 청각장애인의 말과 귀가 트이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요. 에바다 복지회에 있는 에바다 사회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우리가 뭘 다른 일을 하다가 온 게 아닙니다.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배우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교육부나 정부가 서로 그 관련 근거가 있네 없네고 미루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다고 가정합시다. 누가 욕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배우고자 하는,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자리를 빼앗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비겁하고 정말 야만적인, 이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비겁하고 야만적인 곳이라는 걸 극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건 우리 전 세계의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배우고자 우리 이 사회 모든 여건상 함께 배우지 못해서 교육적으로 그만큼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늦게라도 제대로 배워보고 제대로 교육받고자 이렇게 모였는데, 이 엄동설안에 이 추운 겨울에 거리로 내쫓았습니다. 이게 미친 나라가 아니고 미친 사회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노무현 정부든, 그리고 앞으로 새로 들어설 이명박 정부든, 그리고 정부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입니다. 배우는 사람을 왜 쫓아내고 공부하겠다는 사람을 왜 추운 겨울에 쫓아내야 하는 겁니까? 이만큼 우리 사회가 썩고 정말 야박하고 비겁하고 비열한 사회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에바다 사건이, 에바다의 비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시설의 비리를 상징했다라면은, 지금 오늘 이 노들야학의 이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곳에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주의와 싸우면서 이 사회의 비겁과 비열에 싸우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자 합니다. 반드시 오늘의 이 고생이, 이 주위에 뜨는 고생이 언젠가는 조만간에 큰 결실을 맺어서 더 나은 이 노들야학의 오늘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들의 교육권에 대해서 그만큼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 비열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주위에 떨게 만드는 이 사회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저는 서구의 민주화가 어느 날 갑자기 왕궁을 거닐다가, 궁궐을 거닐다가 갑자기 후두부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와야 된다, 내가 반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민주화가 온 것이 아닙니다. 서구의 민주화가 올 때까지 수백 년의 투쟁을 통한 그 피와 땀이 쌓였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민주화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비겁과 야만의 이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 정부, 이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정부가 반성하기를 기다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위에 떨면서도
반드시 배우겠다는 이런 우리의 결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이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함께 이곳에서 같이 고생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들고 가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포기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포기는 김장할 때 배추 포기해야 될 때만 필요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배우고자 하는 열정,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런 길에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포기란 단어는 내년 가을에 김장할 때만 사용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학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학교 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에 정부가 학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장애로 인하여 학교 교육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노들 장애인 야간학교는 93년에 교육받지 못한 장애 성인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4년간 정립회관이라는 복지시설에서 공간을 빌려 문해,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의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수료했고 현재 40여 명의 중증 장애 성인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립회관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복지서비스 공간 부족의 이유를 들어 퇴거를 요청해와 졸지에 공부할 공간이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책임지지 못해 제때 교육받지 못한 장애 성인을 위해 장관님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교육인적 자원부의 책임입니다. 최근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장애 성인 교육기관의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교육받지 못한 장애 성인의 교육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배우고 싶습니다. 노들 장애인 야간학교의 교육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 가자. 네. 가사 좀 나눠주시고 우리 배운 다시 떠나는 날이라는 우리가 4시에 이제 좀 같이 있어줄 거죠? 네. 저기 명학 형님 같이 잘 거예요? 수연이 같이 자는 우리 음악 선생님 누구죠? 여기 허 선생님. 그거는 나중에 좀 많이 찍으니까 우리 허신행 선생님 모셔서 이거 우리 정식으로 아까 4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배우는 시간 오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신은 우리의 허신행 선생님 신임교사예요. 맞죠? 그죠? 아직 정식 수업을 못 했는데 오늘 노래 잘 가르치면 우리 정식 교사로 해줄까요? 오늘 우리 가르치는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춤도치라고 하는데요. 우리 허모레더스 허정 오늘 결석했구나. 허정 결석했다고 합니다. 우리 꼭 허정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내일은 꼭 오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우리 허신현 선생님 모셔서 우리 다시 떠나는 날 노래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잘 배워서요. 정식으로 할 때 힘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31일 날 노래 한번 배웠었죠. 예, 기억나시죠? 예, 그럼 MP3 저 음악 들으면서 같이 노래 불러보도록 합시다. 예. 유유히 물결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처럼 한번 길을 떠나면 드넓은 산맥 앞에서라도 힘찬 날개짓 멈추지 않고 산 길을 나는
세살만큼 한 것들은 두려워하지만 말자. 못 잡았는 저 절벽에 하나는 수만 하나 던져두고 자 우리 다시 한번 떠나보자.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리를 가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처럼. 두려워하지만은 말자. 붙잡은 저 절벽에 하나로 수 하나 던져두고 자 우리 다시 한번 떠나보자. 처음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리를 가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처럼. 자 우리 다시 한번 떠나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그었던 시간 속에서도 그때 멈추지 아니지 않고 피어나는 꽃처럼. 자 우리 다시 한번 떠나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그었던 시간 속에서도 내게 멈추지 않는 사랑이여. 네, 잘하셨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전국 장애인 교육권연대에서는 작년 벌써 언제나 수업할 때 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래서 여전히 수업 시험에 똑똑 떨어졌던 이렇게 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명화교님 뭐라 그랬죠? 무슨 법이라 그랬죠? 역시 모르는군요.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어렵죠, 그죠?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랑 관계되는 법입니다. 그 전까지 특수교육진흥법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이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장애인 부모님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교사들하고 한 4년을 싸워서 이 작년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특징적인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생애 주기별로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이 그 법의 정신입니다. 생애 주기별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들이 있죠? 어릴 적 시절 학령기 전에 있죠. 학교 가기 전에 장애인들에 대한 조기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령기 때 학교가 없어서 학급이 없어서 못 가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무교육을 해놨습니다. 조기교육도 의무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법에서 그 정신을 살려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 대학교를 갈 수도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을 때 계단이 있어서 수업을 못 받다거나, 아니면 학교 생활하는데 화장실이 못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청각장애인들이 수화 통역을 못 받아서 못 한다거나,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교재가 없어서 못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법에는 그런 정신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시행령. 뭐라 그랬죠? 시행령. 아시죠? 하여튼 지금 뭐가 문제냐 그러면, 하여튼 여기 기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뭐가 문제냐 그러면 시행령이 문제야. 여러분 뭐라 그랬죠? 시행령. 시행령이 있어야지 실제로 예산과 정책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인적 자원부에게 교육받지 못한 성인장애인을 위해서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했던 겁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시행령에 교육받지 못한 장애 성인에 대해서
교육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지원한다 라는 것만 딱 있으면 이제 우리가 서울시를 가든 서울시 교육청을 가든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 가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러게요? 모르죠? 성현이 뭐라 그래? 여러분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법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법이 없으면 만들면 되죠. 그죠?